제가 어제 밤새 사실 고민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과연 제가 부족하게나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제니게 유현우 대표님께서는 좀 더 그 큰 단위의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꿈을 약간 가는 과정들이 어떤 뭐랄까 그 기존의 좋은 그런 제도들, 뭐 기업가 정신재단뿐만이 아니라 아마 좋은 그런 제도들이 있는 그런 운 좋은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나름의 그런 삶의 지표를 가지고 도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부터 제가 과연 그런 비즈니스라기보다 어떤 판매나 이런 것들, 사업을 하는 거에 관심을 가졌었나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지금 같이 참고 이제 99년도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뭐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시작으로 아마 그런 창업이라는 거, 어떤 사업이라는 거에 눈을 어렸을 때부터 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관심이 매우 많았고, 또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뭐랄까 과감하게 행동을 했던 그런 말썽꾸러기였었습니다. 이제 그러지 말고 같이 뭐 아르바이트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공연장에서 공연 용품을 판매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불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만 일하면 2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진짜로 하루만 일했는데 한 2시간 정도면 200만 원 정도를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구나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 좋았던 점은 불법이었고, 뭐 거기에 있는 잡상인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었고, 그런 좀 지저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지 말고 한번 그 공연장 측에 제안을 해서 우리가 그런 경호 비용을 댈 테니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 판권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그 제안을 해서 1년 동안의 그 판매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1년간 2억 정도를 벌 수 있었고, 마진율이 한 90%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되게 뭐랄까 쉽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생각에 어떤 작은 그 전향? 그러니까 어떤 시도를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미있는 일 혹은 돈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 입찰 시기가 되니까 집 앞에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입찰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 그게 두렵진 않았는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께서 집에 먼저 가시고 앞에 걸어오고 계시는데 저 앞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뭐랄까 심장 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20살밖에 안 됐는데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가족의 어떤 위협이라는 것들을 내가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입찰하지 못했고 정말로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그때. 그래서 뭐 첫 번째 창업했을 때는 뭐랄까 그 소송에 걸리고, 두 번째 창업했을 때는 집에 자꾸 검정색 옷을 입은 무서운 아저씨들이 오니까 집에서는 넌 안 되겠다, 넌 그냥 여행이나 갔다 와라 라고 해서 이제 여행을 갔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되게 멋있는 분이구나 라고 해서 여행 갔다가 딱 오는 그런 마지막 날에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창업했을 때 결국에 중요했던 거는 얼마나 버느냐보다 어떻게 버느냐가 정말 중요한 일이었구나. 뭐 다음처럼 나만의 그런 서비스를 갖는 그런 사업을 해봐야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갔는데 이제 마지막 날 집에 전화했더니 너 일주일 있다 입대하니까 마지막 밤을 즐겁게 보내라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형이. 근데 당시에 저희 형 군대도 안 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인도 안 간 주제에 나를 왜 보내려고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기왕 갈 거면은 즐겁게 다녀오자 라고 생각을 해서 20살에 제가 입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 본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나 창업을 하고 싶은데, 저는 더 이상 집에서 어떤 그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사회에서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무슨 대출은 무슨 말입니까? 대출은 절대 안 해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돈 들이지 않고 창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휴가 나갈 때마다 그런 성공적인 군 생활을 한 전우들을 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출판사에 무작정 찾아갑니다. 출판사에 한
20군데 휴가 나갈 때마다 찾아갔는데 해줄 리가 없죠. 21살짜리가 나 책 내겠다고 하는데 누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한 1년간 그렇게 찾아갔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했던 그 출판사가 있었는데 거기 대표님이 되게 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군복 입고 일부러 전략적으로 갔는데 뭐랄까 자꾸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어떤 젊은 사람이 자네는 뭔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그냥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이러고 이제 올라갔는데 같은 층에 내렸고 알고 보니까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그분이 대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을 내줄 테니 그러면 한번 출판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출판을 계약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조건을 거는데 이런 사회 리더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인터뷰를 꼭 따와라 라고 해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되게 제가 21살짜리 군인이 만날 수 없는 분들이었어요. 본인들의 군 생활이 성공적이었다라고 뭐 언론이나 아니면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분들을 찾아갔었죠. 군대에서 전화도 하고 찾아갔었는데 뭐 만나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보니까 이제 당시에 이채욱 그 인천공항 사장님께서 GE코리아 회장님이셨는데 아침 5시에 출근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전날 가가지고 이제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처음에 갔을 때는 그 경호원들에서 쫓겨났었는데 두 번째 숨어 있다가 이제 다음 휴가 때 가서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흔쾌히 해주셔서 사실은 뭐 5분만 얘기하자고 했던 게 한 1시간 반 정도를 얘기했고 그 자리에서 여기 계신 리더들 다 섭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때 느꼈던 거는 그래 내가 아직 어리고 뭐 그렇지만 내가 두드리고 그리고 간절히 바라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는 아니더라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혹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 성취욕 이런 것들이 어렸지만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긍정의 힘은 정말 강력하구나 얼마나 큰지 그리고 부정적인 마인드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군대에 가서 그러한 부분들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결국에 이제 첫 번째 창업, 두 번째 창업, 세 번째 창업을 여기 있는 이제 같은 멤버랑 하게 됐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뭐랄까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업, 두 번째 창업, 뭐 심지어 중학교 때 팔았던 신발까지 같은 사람이랑 했는데 저는 그 친구랑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라고 했는데 소개팅 한다고 안 나오긴 했는데 뭐 그래도 되게 괜찮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뭐랄까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렇게 현재 창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좋은 제도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창업할 때. 그래서 저는 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그 서울지식재산센터라고 있거든요. 이거 통해서 저희 회사는 특허를 지속적으로 출원을 해가지고 현재 지적재산권이 한 30개 정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거 덕분에 사실 저희가 뭐 향후에 뭐 투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활용해가지고 하시면 예비 창업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밖에 저는 서울시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라는 걸 2010년에 받았었어요. 물론 지원해주는 돈은 뭐랄까 되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에 대출이 안 됐었는데 특례보증이란 거를 사실 서울시에서 서줘가지고 법인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2010년 7월에 법인을 설립했고 낮은 금리로 빌려가지고 얼마 전에 갚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서울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하다 보면은 다들 뭐 젊은 창업가들에게 어떤 그 자금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회사에 대한 소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아직 뭐랄까 미흡한 부분이 많고 부족한 사실 회사여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캠퍼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보시면 이제 뭐 이게 대학교의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최초로 만든 회사이고 무료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능은 뭐 학교의 뭐 열람실 자녀 좌석 조회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식단 조회, 그 밖에 뭐 학교의 지도 조회, 시간표, 대학생들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202개 국내 대학교 중에서는 현재 한 50여 개를 제외하고 150개는 저희가 유일한 학교의 앱이어서
물론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친구들은 현재 85만 명 정도가 있고 하루에 한 4천 명 정도가 다운을 받고 있고 뭐 16만 명 정도가 뭐 매일 방문을 하고 있는 뭐랄까 그런 대학생들의 하나의 모바일 포탈이자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대학생들에게 브랜딩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저희 회사에 입점해가지고 하단에 배너 같은 거는 저희도 노이즈적이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지 않고 뭐 매경의 그 뉴스나 뭐 잉크루트의 취업 정보나 대학 내일의 어떤 그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뭐 커버 스토리나 이런 정보들 그밖에 SK텔레콤과 뭐 다양한 회사들과 제휴를 맺어서 현재 광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크게 두 가지의 오프라인 그런 대학생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하나는 클럽 파티라는 걸 통해서 벌써 2010년부터 4번 했고요. 그리고 캠퍼스 간식 배부라는 걸 통해서 시험 기간에 뭐 원래 총학생회나 이런 데서 빵이나 우유 나눠줬었는데 저희는 더 큰 규모로 현재 이런 혜택과 어떤 그 기업들에게 마케팅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올해 하는 게 뭐 파티, 뭐 간식 이벤트, MT 지원, 미팅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고 현재 뭐 간식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이 작년에도 약 한 15억 정도 물품을 협찬해주고 저희가 어떤 그 학교에 그 앞에 가가지고 저희 아이러 캠퍼스와 총학생들이 함께하는 간식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해서 뭐 싸이월드와 뭐 오뚜기라는 회사가 메인 스폰서가 돼가지고 행사를 해왔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이슈가 돼가지고 MBC에 보도될 정도로 학교 내에서는 그 큰 이슈를 만들었던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회 행사보다 1회 행사 참여했던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해줘서 2회 때는 훨씬 더 그런 많은 회사들이 참여를 해줘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고 또 학생들한테 어떤 즐거움과 시험 기간의 단비가 되어줄 수 있어서 참 좋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큰 규모로 더 많은 기업들과 이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강 파티라고 해서 2010년에는 넥슨이랑 했고 2011년에는 뭐 롯데월드, 뭐 BBQ, 뭐 코카콜라 이런 회사랑 했고 올해도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랑 같이 하면서 이런 페이스북도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그런 파티를 통해서 좀 뻗어나왔듯이 저희 역시 그런 것들을 지향해서 좀 더 큰 규모의 파티를 하려고 올해도 4번의 파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티 때는 한 4,000명 정도 모였고 두 번째는 10,000명, 그리고 세 번째도 약 한 10,000명 정도가 모였고 얼마 전에 했던 만우절 개강 파티 때도 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사실은 대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취업이나 아니면은 어떤 등록금 때문에 많은 그런 스트레스 아니면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놀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별로 월드미스 유니버시티라고 미인 지덕체를 선발하는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이런 식으로 투표를 붙여서 되게 그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고 이런 시대를 불문하고 미인에 대한 어떤 관심사는 불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학생들이 관심 있어하고 필요로 하고 재밌어하는 것들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이제 뭐 대학생 매거진 시장이 최근에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저희도 저희 회사의 뭐 가칭 원캠퍼스 매거진이라는 거를 뭐 언론사랑 같이 공동으로 발간을 해서 단순하게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의 미디어 채널로서 뭐 간식이나 파티나 시험 기간, 개강, 뭐 종강 다양한 것들에 지원을 해주면서 찾아가는 그런 대학생들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제가 뭐랄까 부족하지만 6가지의 나름의 원칙, 그 지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었고 제가 아마 이 자리에 뭐랄까 정말 작년에도 회사를 그만둘 뻔한 위기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지금도 사실 위기에 있다고 할 정도로 늘 어려움이 많고 뭐 부족함과 아니면은 뭐랄까 그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후회되는 일들 혹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 창업 그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잘 활용을 해서 사실은 그만둘 수 있거나 혹은 좌절할 수 있었을 때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해서 큰 행운을 얻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더 좋은 제도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고
청년 기업가정 신장에서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제2의 신현성 대표님 아니면은 제2의 마크 주커버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여기 제닉 대표님이라든지 먼저 그 기업을 하신 선배님들에게 많이 배워서 앞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획은 긋지 못하더라도 후회되지 않는 그런 젊음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잠시 후에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